2024년 부실대학들이 대부분 지방사립대로 보인다. 부실대학은 교육부가 교육 여건 등을 평가해 재정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다. 대학들이 대체로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대학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국가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마저도 제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계가 설립한 대학도 49개 부실대학 목록에서도 쉽게 발견되다 보니 앞으로 그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했을 때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 등이 그렇게까지 재정적인 위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지방 사립대가 굉장히 크게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죠. 학생들이 지방의 대학에 원서를 놓고도 수도권이나 서울권이 붙으면 그리로 많이 대거 이동해 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방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좀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실대학이라고 해서 한 40여 개의 대학들이 그 2024년도에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 부실대학을 발표를 합니다. 뭐 50% 정도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정 지원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조차도 뭐 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방 사립대에 위기가 온 거죠. 하지만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들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키운다라는 거죠. 국가가 보호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합도 하고 융합도 해 나가면서 교육 재정을 지원하겠다라는 뜻을 확고하게 밝혔죠. 그리고 선정을 합니다. 대학들을. 재정 지원의 대학들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방 사립대는 거기에서 반드시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완전히 오로지 책임질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 사립대는 제 입장입니다. 지방 사립대는 국립대처럼 통합과 융합을 스스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설립 이념이 있고 대학 설립 정체성이라는 것이 저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터전, 그러니까 교육의 터전, 이것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과 융합,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 언제까지 이 부분을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학생의 등록금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그 교육기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라고 하는 것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이 다녔던 학교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그것조차 비극이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거기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학교가 사라지면은 하나의 어린 학생들, 젊은 학생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남겨두게 되는 거죠. 국립대는 그나마 정부의 지원이 있을 수 있으나 사립대는 오로지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립대는 학교 간 통합으로 위기를 타개해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사립대는 위기 타개책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 대학 설립 취지도 대학 간의 정체성을 일치시키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지방 사립대 간의 통합 투자 융합 시너지 효과로 교육 재정 여건을 회복시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